거대한 목성보다 더 크고 너비가 약 14만 킬로미터에 불과한 우리 행성 구조의 군주는 너무나 거대해서 지구가 이론적으로 동시에 북쪽으로 1300배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괴물은 태양계의 다른 7개 행성의 총 질량보다 약 2.5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 거인이 진짜 속도광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 목성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우리 무게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입니다. 매혹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목성은 거대한 폭풍과 위험한 방사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두꺼운 구름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구보다 크고 시속 최대 680km라는 미친 속도로 행성의 외층을 가로지르는 대적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목성이 광란의 광전사처럼 태양계를 휩쓸지 않았다면 우리 행성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행성계의 개발 역사에 적용됩니다. 몇 년 전 유니버시티 오브 비스트의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실제 나이를 성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천체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으므로 암석 샘플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나이 추정에서 약간의 전환을 해야 했고 운석에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목성이 태양계가 형성된 후 100만 년 이내에 지구 질량의 20배로 성장했고 그 성장은 300만 년 후에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목성보다 약 81배 작은 질량을 가진 지구는 행성의 결실에 도달하는데 무려 1억 년이 걸렸습니다. 거대한 천체는 우리 행성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행성이지만 한때 46억 년 전 태양이 형성될 때 남은 먼지와 가스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목성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이 가스 행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하게도 1큐빅미터당 1330kg이라는 비교적 낮은 평균 밀도를 설명합니다. 태양과 목성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두 행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7억 7,800만 km입니다. 목성은 화성과 토성 궤도 사이의 소행성들을 지나 공전하며 중심별을 공전하는데 12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역시 기술적으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목성은 어떤 식으로든 태양을 공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를 알아내려면 중심점이라는 개념을 조금 파헤쳐야 합니다. 중심은 행성과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질량 중심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장 가깝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보다 33만 3천 배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중심은 모성 중심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목성은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목성과 태양의 중력 중심은 우리의 고향 별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 바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다른 물체에 대한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목성은 질량이 많기 때문에 약 318지구 질량이라는 인상적인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력의 힘은 태양계의 구조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바로 고향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는 목성의 중력적 그립에 영향을 받는 95개의 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지하 해양은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이 흥미로운 가설이 궁극적으로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스 행성은 여러 차례 연구 임무와 플라이바이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사 탐사선 주노는 여전히 목성계를 자세히 조사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구제책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ESA 탐사선 JUIC는 2023년 4월 14일에 목성으로 진로를 잡았고 2031년 7월에 가스 행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 행성에 대한 순수한 매력으로 돌아가면 그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성은 일종의 자연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중력장 덕분에 지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혜성과 소행성을 흩뜨립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거대한 행성과의 근접성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거대 행성의 매력은 위협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작은 행성을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밀어내기도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목성은 천체 파괴자로서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가스 행성이 원래 태양에서 현재 궤도보다 3배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성이 잠시 태양계 내부로 이동하여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징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파편과 행성 구성 요소가 끌려왔으며 미 행성은 크기가 최대 1000km에 달하고 총 지구 질량의 10에서 20배에 달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다른 종류의 이 행성 산책이 결과 없이 지속되지는 않은 것은 사물의 본질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행성 충돌의 진정한 연쇄 반응을 유발하여 더 큰 행성 핵을 파괴하고 많은 파편이 태양으로 추락하게 했습니다. 한때 태양 근처에 있던 극도로 밀도가 높았던 강착 원반은 충돌한 지역에 심하게 분산되었고 토성이 더 멀리 형성되고 목성이 역행할 때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목성의 진입은 초기 태양계의 내부를 비워 더 작은 암석 행성의 두 번째 발달 물결을 위한 길을 효과적으로 닦았고 우리 지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태양계의 불규칙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다른 어떤 시스템에서도 가장 깊은 행성이 우리 행성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태양계 외 가스 거대 행성이나 슈퍼지구는 모항성을 매우 가깝고 빠르게 공전하며 종종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공전을 완료합니다. 대적반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목성의 격동의 역사에서 벗어나 그 광학적 모습을 살펴보면 행성의 특이한 특징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련된 줄무늬 패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작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의 평행한 구름띠의 시리즈입니다. 이러한 띠의 색상은 흰색에서 파란색까지 다양하며 과학자들은 더 밝은 영역과 더 어두운 띠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상당히 차갑고 밀도가 높으며 상승하는 가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밝은 색상은 암모니아 얼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띠가 상당히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인, 유황, 아마도 탄화수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4에서 5년마다 가시 광선띠에서 주기적인 색상 변화를 관찰했는데 이는 목성의 자기 발전기의 주기적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역과 띠는 소위 제트기류로 둘러싸여 있으며 제트기류는 대적반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약 300km/h의 풍속으로 외행성층을 질주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태풍은 실제로 최대 680km/h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 태풍의 이름을 딴 붉은 색조의 원인이 되는 물질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거대한 반고기압은 현재 지구지름의 약 1.5배이며 적어도 1830년부터 목성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지구 대기의 바람 소용돌이는 일반적으로 몇 주 동안만 지속됩니다. 인상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적반은 현재 상당히 수축되었습니다. 1880년대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로 추산되었지만 현재는 약 16,500km에 불과합니다. 나사는 이것이 다른 작은 폭풍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체 크기가 감소한 것도 이 거대한 형태가 문자 그대로 흔들리는 이유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새로운 관찰 결과 목성 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90일간 이동하는 동안 여러 번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대적반은 더 빠르고 느리게 표류하면서 줄어들고 확장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폭풍 눈의 크기와 밝기의 주기적 변화와 일치하며 이는 표류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사실 대적반과 눈은 토네이도가 가장 느리게 표류할 때 가장 크고 밝습니다. 상표는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바뀝니다. 대적반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글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성 폭풍에서 그러한 흔들림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해당 유체 역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대적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폭풍대에 거친 전단풍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거대한 디자인이 언젠가 목성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한 지속적인 폭풍이 불안정해지는 더 낮은 크기 한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내야 합니다. 몇 번 스냅하면 엄지와 구독 버튼이 불안정해질까요? 저희의 과학적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새로운 영상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며 곧 뵙겠습니다.